숨겨진 기업부터 다양한 ETF들을 소개해드리는 나숲입니다. 최근 미국 주식시장이 다시 반등하게 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느껴지는 종목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여전히 저평가된 주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성장성 대비 현재 주가가 저렴하게 거래되는 미국 주식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들을 선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지속적으로 실적 성장이 나타났던 기업 중 장기 전망이 좋은 기업들로만 추려봤는데요. 밸류에이션도 절대적 수치보다는 성장성 대비 상대적 수치로 저렴한 기업들을 선정했습니다. 따라서 과거와 미래, 현재까지 3박자를 이루는 기업들만 가지고 왔으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브룩필드입니다. 브룩필드는 글로벌 대표 자산운용사로 인프라, 부동산 투자에서 엄청난 지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티커로 BN은 브룩필드의 각 사업 부문을 지배하고 있는 지주회사로 여러 사업 포트폴리오에 한 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브룩필드의 핵심 사업 중 하나는 바로 자산운용입니다. 자산운용 부문에서는 브룩필드 에셋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회사가 상장되어 있으며 지주회사인 브룩필드 코퍼레이션이 지분 약 7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BAM은 기관 투자자 및 고액 자산가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 인프라, 부동산, 에너지, 사모펀드 등에 주로 투자합니다. 운용 자산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으며 성과보수 역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자산운용 부문에서는 BAM 외에도 브룩필드가 20%에서 50%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BIP와 BP, BBU 등의 전문 투자 자회사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특정 자산에만 집중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해당 자회사들에 직접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모회사인 브룩필드 코퍼레이션, 티커 BN은 자회사들의 이익을 연결로 반영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지분율에 따라 배당금, 성과보수 등의 실현 수익을 받습니다. 즉, 현금 수익도 창출하는 것이고 이렇게 쌓인 자산을 직접 포트폴리오로 운용하기 때문에 자회사들이 상장되어 있더라도 지주회사인 브룩필드 코퍼레이션에 투자할 가치는 충분합니다. 정리하자면 브룩필드 코퍼레이션의 자산운용 부문은 글로벌 대체 투자 분야 최강자 중 하나이며 경기순환과 무관한 꾸준한 현금 흐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보다는 인프라, 에너지, 부동산 등 실물 자산 투자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수수료 기반 수익은 상당히 안정적이면서도 고마진 구조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지주회사인 브룩필드 코퍼레이션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인 보험 부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브룩필드의 보험 부문은 다른 회사들과 동일하게 생명보험, 연금, 재보험 등의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룩필드는 2024년에 고정연금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AL의 인수를 완료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험 관련 총 자산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이렇게 브룩필드가 보험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이유는 운용 부문과 시너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보험 자산을 운용하면서 보험 마진 외에도 투자 수익, 운용 수수료를 추가로 창출할 수 있는 것이죠. 참고로 보험 부문 역시 BNT라는 티커로 증시에 따로 상장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브룩필드가 분할 상장을 하는 이유는 현금 흐름과 경영권을 거의 동일하게 유지하면서도 자회사의 확장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 자회사별로 시장 수요에 따라 적절한 밸류에이션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상장하면서 시장 자본도 많이 조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주회사인 티커 BN 투자자 입장에서 분할 상장의 실질적인 손해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순자산 가치 대비 일시적인 할인은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자회사 가치가 모두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최근 실적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래프에 표시된 수치들은 BN의 분배 가능 이익으로 실제 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분할 수 있는 영업현금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사업 부문을 크게 3가지로 나눠서 보면 메인 자산운용 부문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10%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보험 부문에서는 50% 이상의 성장률이 나왔는데요. 이는 AL의 인수효과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며 최근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부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자회사들의 이익 역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운영비용과 기타 비용 등을 제외한 브룩필드의 전체 주당 이익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산 수익 실현 전 이익으로는 0.82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0% 성장하였고 수익 실현 후 이익으로는 0.98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7% 성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최근 12개월 기준 주당 분배 가능 이익은 4.17달러이므로 PER은 13.66배 정도가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브룩필드처럼 고퀄리티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13.66배 수준에서 거래된다면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브룩필드는 앞으로도 대체 자산 수요 증가, 보험 자산 확대로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통합 시너지가 발휘되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계속 창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애널리스트 의견을 보면 6명 모두 매수 의견을 내고 있고 평균 목표 주가는 67.33달러로 현재 주가 기준에서 18.23% 정도의 업사이드가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브룩필드는 작년에 주당 1달러 정도를 배당금 및 자사주 매입 소각에 사용했습니다. 주주환원율이 25% 정도이지만 현금을 직접 운용하여 자산 가치를 확대할 여력을 충분히 가진 기업이기 때문에 주주환원율이 다소 낮더라도 투자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며 장기 투자에도 적합한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두 번째 종목은 바로 LPL 파이낸셜입니다. 티커로 LPLA는 미국 최대 금융 중개회사로 재무 전문가와 고객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문 재무 설계사를 위한 플랫폼, 인프라를 제공하고 기관 대상으로도 여러 자문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자문사와 플랫폼 기업들을 인수합병하면서 규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LPL 파이낸셜의 수익 구조를 정리하자면 크게 자문 수수료, 중개 수수료, 이자 수익 등이 있습니다. 이때 AUM 기반 수수료는 운용자산 기반 수수료를 뜻하며 LPL 파이낸셜의 운용자산은 플랫폼 상의 고객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실적을 분석해보자면 자문 및 중개 자산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당 순이익 역시 최근 상승 추세로 전환하여 2025년 1분기 기준 조정 주당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하였습니다. LPL의 현재 밸류에이션은 최근 12개월 주당 순이익인 17.44달러를 기준으로 PER 21.67배입니다. 먼저 알아본 브룩필드에 비해 밸류에이션이 높긴 하지만 금융 중개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반으로 빠른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에 비해서는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자산관리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분야인 만큼 금융 중개 시장에서 독보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LPL 파이낸셜의 전망은 매우 밝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애널리스트 의견을 보면 11명 모두 매수 의견을 내고 있고 평균 목표 주가는 391.89달러로 현재 주가 기준에서 3.69% 정도의 업사이드가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LPL 파이낸셜은 지난 3년간 전체 주식의 7.76%를 매입 및 소각하였으며 배당보다는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해 주주환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LPLA는 브룩필드와 함께 장기 투자하기 좋은 대표적인 금융주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세 번째 종목은 바로 이노바 인터내셔널입니다. 티커로 ENVA는 온라인 대출 서비스 기업으로 개인 고객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 소비자 부문에서는 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운 비우량 신용자 대상 고이율 대출이 핵심이며 연체 리스크를 수익률로 보완하는 구조입니다. 중소기업 부문에서는 은행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진행하며 마찬가지로 높은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이노바 인터내셔널의 수익 구조를 정리하자면 이자 수익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수수료 수익과 연체 수수료가 일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노바 인터내셔널은 자체 신용평가 모델을 기반으로 효율을 극대화하며 100% 온라인 대출 방식이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입니다. 신속성을 기반으로 시장 평가도 괜찮은 편이고 재무 관리도 현재까지는 잘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요인으로는 규제 강화, 연체율 급증, 충당금 설정 실패, 경쟁자 증가 정도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매우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1분기 실적 역시 매우 우수한 편이었고 2분기 실적 가이던스에서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할 것이라고 회사에서는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분기 주당 순이익 추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최근에 확실히 성장 궤도에 진입했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도 준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이노바의 현재 밸류에이션은
최근 12개월 주당 순이익 10.25달러를 기준으로 PER 9.02배입니다. 물론 사업이 먼저 알아본 두 기업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되지만 그만큼 밸류에이션이 낮게 적용되고 있어 성장성 대비 투자 메리트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합니다. 비은행 금융 수요 증가와 온라인 대출 확산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성장성과 수익성이 증명하고 있듯이 이노바의 기술력, 리스크 대응력이 준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널리스트 의견을 보면 6명 중 5명이 매수 의견을 내고 있고 평균 목표 주가는 125.5달러로 현재 주가 기준에서 35.79% 정도의 업사이드가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이노바 인터내셔널은 지난 3년간 전체 주식의 23.16%를 매입 및 소각하였을 정도로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노바는 사업 특성상 장기 투자 매력은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높은 성장성 대비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매력적이기에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알아본 기업들의 최근 5년 주가 수익률을 보면 브룩필드 146%, LPL 파이낸셜 473%, 이노바 인터내셔널 615%로 모두 훌륭한 성과를 기록해왔습니다. 브룩필드의 과거 성과가 상대적으로 아쉬웠지만 충분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건 사실이고 앞으로도 안정적인 우상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LPL과 이노바는 높은 변동성을 보이겠지만 그만큼 높은 성장성을 바탕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성장성 대비 현재 주가가 저렴하게 거래되는 미국 주식 3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각각 다른 강점을 가진 기업들이지만 공통적으로는 실적이 뒷받침되고 성장성이 분명하며 밸류에이션까지 매력적이라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합니다. 투자의 판단은 언제나 신중하게 해야 하지만 오늘 소개드린 기업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포트폴리오에 담아볼 수 있는 후보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저평가된 종목, 숨겨진 ETF, 시장 흐름에 맞는 전략을 꾸준히 소개해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숨겨진 기업부터 다양한 ETF를 소개해드리는 나수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